그 애는 이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39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상대는 이혼 경력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자였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단 몇 개월 만에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청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서로 선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선을 그은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의 집에 이제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오늘은 68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어느 봄날 저녁 아들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39살 자동차 부품 생산직으로 13년째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아온 아들이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떤 사람이니? 정희 씨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게 상대가 좀 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친구 소개로 만났고 나이는 33,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초혼인데 상대는 재혼이라니.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니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고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살았대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생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윤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들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려고 한 평생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취업을 하고 자기 생활을 책임지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주어 감사했습니다. 다만 늦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아 내심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다. 정희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수진이 데리고 올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며칠 후 정희 씨는 예비 며느리 수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인상의 수진은 생각보다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희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윤호 씨한테 평생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친딸처럼 잘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수진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윤호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믿어요. 이제부터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정희 씨는 수진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진은 정희 씨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계속 맛있다, 정성이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윤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평생 딸을 낳지 못해 아쉬웠던 정희 씨에게 수지는 마치 늦게 얻은 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자주 오실 수 없다고 했고 결혼식도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두 사람을 위해 작은 아파트에 전세금을 보태주었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새로 장만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는 흐뭇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희 씨는 아들의 턱시도 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네, 엄마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열어준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할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희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뭉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앞으로는 두 사람이 잘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정희 씨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조용히 축복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희 씨는 일부러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새 살림 꾸리느라. 정희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엄마야, 여행은 잘 다녀왔니? 아, 엄마 네 잘 다녀왔어요. 요즘 공장에서 야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은 납품 일정이 빡빡해서 야근이 잦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고? 살림 꾸리는데 도움 필요한 거 없어? 아, 괜찮아요. 수진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엄마는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괜찮아. 그럼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올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 놓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수진이가 애 학교 적응시키느라 바쁘거든요. 다음에 갈게요. 정희 씨는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준비해둔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래, 애가 있으니까 바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먼저 연락하면 항상 바쁘다. 다음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아들 내외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절 사흘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명절에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처가? 정희 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수진이 어머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수진이가 명절에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대요. 이번 명절에는 처제도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에는 언제 오려고?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갈게요. 차례는 못 지내도 얼굴은 뵈려고요. 윤호야, 엄마도 혼자인데. 엄마는 주변에 친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말에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혼자인데 왜 자신의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요? 알겠다. 그럼 아침에라도 보자. 정희 씨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하지만 겨우 30분을 머물렀을 뿐입니다. 수지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했고 아들은 처가에 늦으면 안 돼서라며 서둘렀습니다. 어머님 송편 정말 맛있어요. 하나만 먹고 갈게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송편 하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수진의 딸 아이는 거실 한쪽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말을 걸어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연아야 할머니가 부르시는데 인사는 해야지. 수진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아이는 내라고만 하고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수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차려놓은 음식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윤호가 이제 다 컸나 봐요. 엄마보다 처가가 더 중요한가 봐요. 며칠 후 정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명절은 잘 보냈니? 네, 엄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지금 작업 중이라 좀 바쁜데? 아들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밝은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진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엄마. 저 지금 조장님이 부르셔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구나. 전화가 끊기기 전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윤호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올 수 있겠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엄마 요즘 주말에도 특근이 많아서요. 그리고 수진이가 애 학원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수진이 잘 챙겨줘라.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달력을 봤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정희 씨는 쓸쓸한 마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주말마다 들러서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를 갔다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아들 회사 선배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님, 요즘 윤호 씨는 잘 지내죠? 응, 뭐 잘 지내는 것 같아.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아,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 윤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정희 씨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윤호 씨가 요즘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더라고요. 처가 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네. 어머님도 모르셨어요? 윤호 씨가 매달 100만 원씩 처가에 보낸다던데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면서요. 100만 원? 정희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전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를 땐 몰라도 알고 난 이상 모른 척 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직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윤호의 월급이 300만 원 남짓인데 거기서 100만 원을 매달 처가에 보낸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걱정하더라고요. 윤호 씨가 점심도 거르고 회사 모임도 회비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요? 며느리 수진에게도 한번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혜 씨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본색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희 씨는 김장철을 맞아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현실은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담가서 갖다 줘야지. 윤호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만들어야지. 정희 씨는 며칠에 걸쳐 김치를 담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아들 생각에 참았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김장했는데 갖다 줄까? 아, 김장이요? 엄마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만들었어. 언제 시간 되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수진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번 주 토요일 괜찮대요. 그때 우리가 갈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점심도 준비할게.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네, 그렇게 할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김치도 예쁜 통에 담아 놓았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래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추웠지?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해. 아니요, 괜찮아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는 당황했지만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호야, 요즘 공장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네, 납품 일정이 빡빡해서 야근도 많고요. 아들도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걱정이 되었지만 부엌으로 가서 김치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김치 담근 거야.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 깍두기는 이 통에 따로 담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이 김치통을 받아들고 차에 실으러 나갔습니다. 잠시 정희 씨와 수진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희 씨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수진아, 요즘 윤호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일이 많이 바쁜가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리고 윤호가 매달 처가에 용돈을 보낸다면서.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수진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냥 우연히 들었어. 어머님 많이 편찮으신가 봐. 네,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높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윤호 월급이 많지 않을 텐데 너네가 걱정이 많겠구나. 그때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니,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걱정은 감사한데요. 저희 살림의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수진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섭이라니? 수진아, 엄마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수진이 정희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제 생활이 너무 벅차요. 애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거기에 시댁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시댁이라니 엄마가 뭘 요구한 적 있니? 요구는 안 하셔도 부담돼요. 전화 올 때마다 언제 오냐고 물으실 때마다요. 정희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시댁, 친정 이런 구분 없이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을 사셨으면 해요. 이제부터는 선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
네, 저희는 저희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김치 감사히 잘 먹을게요. 벌써 밥도 안 먹고? 정희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다음에 먹을게요. 수진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윤호야, 정혜 씨가 아들을 불렀지만 아들은 수진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희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만든 제육볶음, 끓인 된장찌개, 준비한 반찬들,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와 약을 먹으며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나 병원 다녀왔는데 엄마 어디 아프세요? 혈압이 좀 높대. 약 먹으면 된다고 하니깐 너무 걱정은 말고. 아, 그러세요? 약 잘 드세요. 저 지금 작업 중이라 좀 바빠요, 엄마. 그래, 알겠어. 바쁜데 미안하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리고요, 앞으로는 집에 갈 때 며칠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엄마도 오실 때 이틀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엄마 집 오고 엄마가 아들 집 가는데 뭐 그렇게 형식이 필요하니? 내 수진이가 집 정리도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너희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수진이가 많이 예민해서요. 제가 중간에서 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을 말없이 방문할 정희 씨도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뜻을 아들의 입으로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미리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간섭한 적도 없고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눈치를 보며 조심했는데 말이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혜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미리 연락해서 외식이라도 하자고 했을 텐데 올해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당일 정희 씨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찾아뵙게 돼 죄송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맛있는 식사 사드릴게요. 정희 씨는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 전화도 아닌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다 통화 가능하니? 아,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요즘 윤호가 너무 바쁜가 봐.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고.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괜찮아.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우리가 멀어진 것 같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생활이 너무 벅차요. 애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거기에 시댁까지 신경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을 사셨으면 해요. 그럼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라는 소리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부터는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보고 평소에는 각자 살고요. 수진아, 어머님, 제 말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희 친정엄마 한 분 모시는 걸로도 충분히 힘들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은 선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그들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만 모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과의 통화 이후 정희 씨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키자고? 나는 아들의 엄마인데 친정어머니만 모시겠다고?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너무 연락이 없어서 안부나 물으려고 했는데.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앞으로는 수진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하세요.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며느리한테 연락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애 문제도 있고 직장 일도 힘들고 엄마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윤호야, 너 혹시 처가에 돈 많이 보내고 있는 거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윤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힘든 거 아니냐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보내는데?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거기서 얼마나 처가에 보내는 거니?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호야, 엄마 저 지금 작업 들어가야 해서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아들 직장 선배의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윤호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요.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뵌 김에 말씀드릴게요. 응, 그래. 그런데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선배 아내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윤호 씨한테 직접 들었대요. 매달 장모님한테 100만 원, 처제 대학 등록금에 500만 원, 처가 식구들 경조사비까지 벌써 몇 천만 원이 나갔대요. 몇 천만 원? 정희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심지어 윤호 씨가 대출까지 받았대요. 처가에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대출까지?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윤호 씨한테 좀 줄이라고 했는데 수진 씨가 자꾸 울면서 매달린대요. 엄마가 아프고 동생이 힘들고 그래서 윤호 씨가 거절을 못한대요. 정희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처가를 돕고 있다니요. 그리고요, 어머님. 동료 아내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에 있어서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조카 졸업 선물 산다고 백화점 갔다가 수진 씨 어머니가 쇼핑을 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윤호 씨 결혼 전에 길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어서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니시더래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대요. 정희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처제 대학 등록금도 이상하대요. 처제 나이가 이미 졸업하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다닌다고 하니깐 믿기는 하는데 수진 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윤호 씨가 나이에 비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엄마랑 만나자.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저 바쁜데요.
윤호야,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이번 주말에 엄마 집으로 와. 혼자. 정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아들이 정희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호야, 앉아라. 정희 씨는 아들을 앉히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볼게. 너 지금 처가에 얼마나 돈을 보내고 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매달 100만 원 정도요. 그것뿐이니?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처제 등록금, 경조사비, 급한 돈 다 합치면 얼마니? 엄마 어떡해. 얼마나 나갔는지 말해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천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희 씨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내 대출도 2천만 원 받았어요. 윤호야, 너 미쳤니? 내 월급이 얼마인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니? 엄마, 장모님이 아프셔서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처제도 힘들고. 윤호야, 정희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지. 백화점 쇼핑하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네? 누가 봤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제 대학교 어디 다니는지랑 등록금 영수증이랑 다 확인해 본 거야. 그건 처제가 대학원을 다닌다고. 윤호야, 정신 차려. 설사 처제가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너가 등록금을 왜 내고 있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수진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윤호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 장모님 병원에 같이 가봤니? 처제 학교에 가봤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가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봐, 그러니까 속는 거야. 정희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윤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이대로 가면 너 완전히 망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해.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처가에 더 이상 돈 보내지 마. 그리고 수진이한테 물어봐.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근데 만약에 정말 속은 거라면. 그럼 결단을 내려야지.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저녁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제발 윤호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장모님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몰래 확인해 봤는데 병원에도 안 다니셨대요. 그리고 처제도 대학원 안 다녀요. 이미 졸업은 했고 취업을 못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더라고요.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호야, 엄마, 저 완전히 속았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윤호야, 집으로 와. 엄마가 도와줄게. 네 엄마, 저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안 오면 누구한테 가니?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윤호가 정희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윤호야, 정희 씨가 아들을 맞이하자 윤호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정희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해봐.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수진이한테 다 물어봤어요. 장모님 병원비, 처제 등록금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근데 제가 증거를 대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윤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모님은 당뇨도 없고 멀쩡해요. 그냥 노는 돈이 필요해서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처제 등록금도 거짓말이고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쓴 거니? 수진이네 가족들이 나눠 썼대요. 수진이 어머니는 여행 다니시고 처제는 명품 사고 그리고 수진이도.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도 자기 명품 가방 사는데 썼대요. 제가 점심도 굶어가며 번 돈을요. 윤호야. 엄마 제가 정말 한심해요. 수진이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정희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이혼하려고요.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저를 ATM 기계로밖에 안 봤어요. 사랑은커녕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어요. 잘 생각했어. 정희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게 맞는 거야.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엄마가 집에 오는 것도 막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괜찮아.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수진이 눈치만 보고 엄마를 내쳤어요. 윤호는 정희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정희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이혼 절차부터 밟을 거예요. 수진이는 절대 동의 안 할 것 같지만 제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으로라도 갈 거예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며칠 후 윤호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진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윤호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어. 난 더 이상 널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됐고. 이미 끝났어. 정리하자. 윤호가 집을 나서려는데 수진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김서방 우리 딸 좀 용서해줘.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렇지 이혼까지는 너무 심하잖아. 장모님도 저한테 거짓말하셨잖아요. 아프지도 않으시면서 병원비 받아가셨죠. 수진의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를 사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윤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측은 끝까지 버텼지만 윤호가 모아둔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거짓말의 증거들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받아간 돈을 일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윤호는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수고했어, 우리 아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엄마한테 와. 여기서 좀 쉬면서 생각하자. 엄마 집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엄마 아들이잖아. 일주일 후 윤호는 짐을 싸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을 위해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습니다. 너무 크지 않고 딱 혼자 살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엄마 제가 폐만 끼치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 도와주는 게 엄마 역할이지. 정희 씨는 아들의 방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쉬면서 다음을 준비해. 엄마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윤호의 경력을 인정받아 관리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직 젊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호는 새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와 정희 씨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늦었어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수진이네 집이 저를 완전히 이용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돈줄로만 본 거예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벗어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저 진짜 다시는 결혼 안 할래요.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면 해야지.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저는 평생 엄마 곁에서 살게요. 정희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엄마, 엄마가 곁에 있을게. 다음번에는 엄마가 제대로 봐줄 테니까 걱정 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제가 잘 지켜봐 줄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이며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고 윤호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퇴근 후 정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반장으로 승진했어요. 정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여기로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서울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한 거지 뭐.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회사 회식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파견 나온 품질 관리팀의 지은 씨였죠. 지은 씨는 35살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소란스럽게 굴지 않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조용히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호 씨, 이쪽 지역은 처음이에요. 맛있는 식당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아는 곳 몇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윤호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추천해 주신 식당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캐묻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호는 조심스럽게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정희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품질관리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혹시 결혼하신 분? 아니요, 미혼이세요. 정희 씨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같이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분한테 엄마를 소개하고 싶어요. 벌써?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엄마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천천히 알아가려고요. 정희 씨는 아들의 신중한 태도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다음 주 토요일 정희 씨는 동네 작은 한식당에서 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요. 편하게 앉아요. 식사를 하며 정희 씨는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은 정희 씨의 말을 경청했고 적절한 때에 웃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윤호를 과하게 치켜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충주에 계세요. 아버지는 농사 짓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충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부모님은 자주 뵈러 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가려고 노력해요. 이번 달에도 다음 주에 갈 예정이에요.
정희 씨는 지은의 대답에 호감이 갔습니다. 부모를 잊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 윤호가 이혼했다는 거 알죠? 네,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호 씨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희 씨는 지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연애를 한 번 해봤는데 결혼 직전에 파혼했어요. 그래서 윤호 씨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도 결혼에 대해 신중한 편이에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해야죠. 지은은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우리 윤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천천히 잘 알아가겠습니다. 지은이 떠나고 윤호가 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내가 잘 만났구나. 정말요? 응. 근데 윤호야, 서두르지 마. 천천히 알아가.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 후로 윤호와 지은은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 가끔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들러서 차를 마시고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 갔다가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있어서 샀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맙네. 아니에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희 씨는 지은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정희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 한번 뵙고 싶대요. 그래? 엄마가? 네, 제가 윤호 씨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다음 달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호와 지은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싸우는 일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지은이한테 청혼하려고 해요.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이가 제 사람인 것 같아요. 정희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찬성이야.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이번에는 엄마가 행복하실 수 있는 결혼을 할게요. 약속해요. 정희 씨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정희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정희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1년 후 윤호와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도 성품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정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정희 씨는 지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까워서 자주 뵐 수 있어서 좋아요. 자주 찾아뵐게요. 윤호와 지은은 정희 씨 집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구했죠. 혼자 있는 정희 씨를 생각하는 지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지은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린 정희 씨는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가 또 있을까 하며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 첫 주말, 윤호 부부가 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가 저녁 해드리게요.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할게.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지은은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윤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척이나 흐뭇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이 정희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 아기 가졌어요. 임신 5주 차래요. 정희 씨는 깜짝 놀라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아이고, 축하한다.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희 씨의 아들 윤호, 그리고 윤호가 낳은 아들. 정희 씨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수진에게 사기당한 거나 다름없었던 결혼 생활을 알게 되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사람이 악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는 옛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희 씨의 아들 윤호는 착하고 성실했죠. 성품 또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러한 부분이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착한 끝이 이런 건가 하고 생각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셨어요? 우리 윤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더라. 정희 씨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소름이 돋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윤호 오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빠가 제 번호를 차단해서 연락이 안 돼요. 윤호를 잊지 못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애써 침착하게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왜 윤호한테 연락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싶어요. 수진아, 윤호 결혼했어. 아이도 있고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가 황급히 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너는 뭐라고 했니? 당연히 거절했죠. 이미 끝난 일이라고.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요. 엄마, 저는 이제 수진이한테 미움도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 네, 수진이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은이를 만날 수 있었고요. 지은이랑 만나고 준서도 태어나고 행복이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정희 씨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 윤호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정희 씨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